신일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학년 부장교사 황재성입니다. 3월 21일에 열리는 학부모 총회를 앞두고 3학년부 운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3학년 학생들은 동계학력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약 160여 명 되는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습 혹은 특강, 컨설팅 등을 성실히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2학년 생기부 내용을 마감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년보다 강화된 업무 처리 절차를 적용하여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수시 전형을 준비하려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서 1학년, 2학년 생활부 기록을 살펴보시고 3학년에서 보완하거나 혹은 강조,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담임선생님께 문의하셔서 잘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유형별 진학 설명회를 통해서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유한성 선생님의 강의로 문과, 이과, 그리고 상위권, 중하위권으로 구분된 유형별 진학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학년도 3학년부 운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3학년 학급 담임교사 현황입니다. 금년의 3학년 담임교사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유한성 선생님, 임진혁 선생님, 윤한비 선생님, 이윤민 선생님, 손혁권 선생님, 이창영 선생님, 임지호 선생님, 박주현 선생님, 조선미 선생님, 윤현선 선생님, 원질기 선생님, 그리고 학년부장인 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분의 선생님은 2학년 담임으로 근무하시다가 학생들과 함께 3학년부로 올라오셨고 또 5분은 작년에 3학년 담임교사로서 업무를 진행하시던 분입니다. 또한 탐구 과목, 그 다음에 영어 과목에 있어서 학교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서 3학년부로 새로 합류하게 되신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각 반의 담임선생님은 해당 학급 학생들의 진로, 또 여러 가지 교육과정상 특성을 반영하여서 담임선생님들 배치가 되어 있으며 모두가 다 경험을 많이 가지신 유능한 담임선생님들이십니다. 3학년 학급별 학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3학년 학급은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반, 2반, 3반은 예전 표현대로 사실상 문과에 해당하는 학생들로서 1반, 2반은 노란색으로 드러나듯이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학생들 중심으로 3반은 생활과 윤리, 여행지리를 선택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반은 물리학 투와 화학 투, 그 다음에 5반은 물리학 투와 생명과학 투를 선택한 학생들이고 6반과 7반은 물리학 투, 지구과학 투를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8반과 9반은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인데 다른 학급에 비해서 인원이 다소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반과 11반은 화학 2와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중심으로 반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반마다 선택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일정한 학급의 분위기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학생들의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학급을 편성한 것은 작년 3학년에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더니 이동 수업이 너무 많아져서 특히 학생들 자습이 늘어나게 되는 2학기에는 학생들이 이동하느라 너무나 불편을 많이 겪었던 문제가 있어서 이를 시정하고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상황을 보시면 문과에 해당하는 1, 2, 3반에서는 과학사를 학생들이 선택하였고 4반에서 11반까지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급 과목이 개설되어 있어서 고급 수학 1, 고급 물리학, 고급 화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4반, 5반, 6반, 그리고 10반, 11반에 소수 인원들이 분포하고 있고, 이 학생들은 교육과정 선택 시에 여러 차례 안내를 통해서 선택 과목을 신중하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반, 9반에 생명 2, 지구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은 선택자 수가 적은 관계로 다른 학급에 비해서 5명 혹은 6명 정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야구부 학생들을 5명씩 배치를 해두었습니다. 다만 야구부 학생들이 일과 중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가급적 교실 뒤편에 배치하거나 또 여러 가지로 특별히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고의 3학년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의 교과 이수 요건 및 수시 면접, 논술 전형, 또 정시 대비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과정 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성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 수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업이 편성이 되어 있고, 학급별로 주당 35시간 중 평균적으로 약 14시간 정도 이동 수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적은 반은 6, 7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동이 좀 많은 학급에서는 15시간 이상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진학 결과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숫자와 같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서울대 숫자에 있어서 재작년에 비해 작년 숫자가 다소 좀 줄어들어 있는데, 수시 전형에 있어서 3명이 합격했던 것이 사실은 작년에 서울대를 저희가 1단계를 통과를 상당히 많은 수가 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최종 합격률이 다소 좀 낮게 통계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은 모두 합격했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대 진학 결과에 있어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은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를 합친 숫자인데 주로 의대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이슈가 있고, 이 영상을 찍는 오늘 화요일에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이 정부에서 발표되고 또 했습니다. 실제로 입시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약간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학교에서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카이스트 등 주요 학교들의 입시 추이와 또 서강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이하 여러 학교들의 입시 추이를 저희가 주목해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희대와 같은 학교에서 재작년에 17명이 합격했다가 작년에 7명만 합격하게 된 것이 어떻게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눈여겨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작년 입시에 있어서 경희대가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반영이 되었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해 신일고에서도 경희대를 포함한 모든 대학에서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다시 한 번만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국어 과목으로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그리고 고전 읽기는 금년에 개설이 안 돼 있고 심화 국어와 논술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작과 언어와 매체는 내신, 수능 준비를 하는 과목으로서 선생님들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심화 국어는 주로 수능 특강, EBS 교재를 통해서 문화 수업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논술 과목을 국어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신데, 이 과목 역시도 수특 교재를 통해서 문학 지도를 통해서 수능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있습니다. 또한 수학은 미적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과목으로서 수학과제 탐구, 심화수학, 그 다음에 고급수학 등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수학과제 탐구는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과제 탐구, 즉
보고서 작성, 심화 주제 탐구를 유도하는 과목이고, 심화 수학은 수투 교재, EBS 교재를 통해서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수원 수투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다지는, 결국 수능, 정시를 대비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고급 수학은 학생들의 수학적 고급 사고력을 함양하게 한 과목으로서 또 여러 가지 심화된 학생들의 지도를 담당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어 과목에 있어서는 영어 독해와 작문, 그 다음에 심화 영어 독해 과목이 진행되고 있는데 모두 수능, 정시를 준비로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사회탐구 과목으로서는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고 있으며 여행지리는 수능 과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사회문제 탐구, 한국사회 이해 과목 등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이 과목은 주로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1학년, 2학년 때 본인의 진로에 관련된 주제를 탐구하거나 윤리, 철학적 소재를 탐구하는 이슈 확대를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3학년에서는 좀 더 사회 문제에 집중해서 융합적인 사고력을 갖는 방향으로 문제 탐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학 과목에는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들 역시 학생들의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있어서 고급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특히 주요 대학의 수시 2단계 면접에 있어서 과학, 심층 질문이 있었을 때 대답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과학생들이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진로와 직업, 환경과 같은 교양 과목도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가급적 자습 시간을 좀 확보해주면서 세특 입력을 잘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애를 써주고 계십니다. 자습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습실은 별관 자습실에 3학년에게 120석 정도를 배정한 상태로서 현재 76명이 입실해 있습니다. 1층 자습실은 마찬가지로 120석 정도가 배정되어 있고 103명이 입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습을 할 수 있는 주중, 자습 가능 일수와 평소 자습 태도에 따라서 별관 자습실과 1층 자습실 담당 교사를 나누어서 학생들을 입실을 시켰고 또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습 감독 지도는 별관의 경우 자습 지도사가 채용이 되어 있어서 지도사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지고 매일 3학년 담임선생님들에게 자습 지도 결과를 일일 보고 하고 있습니다. 1층 자습실은 전체 교사가 순환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자습실과 관련하여서 큰 변화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해서 별관을 연중 상시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리로스쿨 가정통신란에 금년도 자습실 운영에 대한 안내사항을 최근에 게시한 바가 있으니 이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층 자습실을 포함한 다른 학년별 자습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합니다. 또한 심야 연장 자습 역시도 별관에서 22시에서 23시까지 운영하고 1층이나 다른 자습실에서 공부하던 학생들도 필요에 따라서 별관에 가서 더 공부하다 갈 수가 있습니다. 자습실 규정 적용을 강화함으로써 자습 태도나 출결에 따른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개학 이후에 일부 학생들이 하루 혹은 일주일 단위로 자습실 이용을 제한받는 그런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과 후 수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학년부에서도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을 적극적으로 개설해주기 위해서 특별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과목, 특히 수능 과목은 모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하고 또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한 과목이라 하더라도 수강료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학교 예산을 일정액 투입함으로써 모든 방과 후 수업의 수강료가 전반적으로 과도하지 않게 안정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수능 교과 외에도 논술 강좌, 특히 수리 논술을 일기 방과 후 수업으로 배치하였는데
인문논술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준비도 사회과학이나 또 철학, 윤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2기 혹은 여름방학 정도에 개설될 것을 예정으로 논술 강좌도 개설하였습니다. 수능 교과 중에서 개설이 되어 있지 않는 생명과학, 그다음에 생활과 윤리 과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학습 진도를 고려하여서 2기에 개설될 것으로 담당 선생님께서 계획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동아리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 강좌들 중에서 3학년만을 대상으로 강좌명에 괄호치고 3학년이라고 되어 있는 과목들은 주로 고3 학생들만 자습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아무래도 3학년 학생들은 수시 혹은 정시로 입시의 목적이 비교적 뚜렷해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수시를 위한 스펙 쌓기용으로 동아리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얻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서 자습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동아리로 3학년 담임선생님들 혹은 비담임선생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양자 컴퓨팅 동아리 B반처럼 스펙 활동을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강좌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1, 2, 3학년 혹은 2,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된 여러 강좌들은 학생들의 다양한 취미와 흥미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스펙을 위한 그런 강좌들도 있습니다. 이런 강좌들에도 3학년 학생들 중에서 수시를 의미 있게 준비할 학생들을 위한 강좌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여기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모두 원만하게 잘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학교 밖에서의 봉사활동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서 학생들에게 봉사시수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연간 적정 봉사시수는 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연간 20시간 정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듯이 대학에 따라서는 10시간 정도만 해도 감점이 없는 경우들도 존재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일고에서는 헌혈 캠페인이나 봉사교육 등을 통해서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봉사시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교장 주관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수업 도우미 활동, 더불어 수업 멘토 등 여러가지 개별 봉사활동을 통하여서 2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시수를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3학년 학생들은 입시 준비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하여서 참여 대상, 그 다음에 시간을 적정하게 지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혹은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이 반영되는 아주 특수한 경우들을 고려해서 봉사활동을 담임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학교에서의 여러 내역들에 대해서는 학부부총회에서 배부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학년도에 3학년부에서 이루어질 주요 교육활동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학교에서 융합주제 발표를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진행하기로 계획이 되었고, 융합주제 발표는 학생들의 교과, 성적 부분 맨 뒤에 들어가는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혀질 내용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활동입니다. 학생들이 특정 교과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여러 교과의 융합적인 주제를 탐구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보고서를 써보고 발표하는 경험을 통해서 교사들이 거기에서 드러나는 학생들의 융합적인 교과 능력을 적어주는 그런 활동으로서 아래에 있는 인재반과 함께 여름방학 이전에 생기부의 입력이 깔끔하게 잘 들어가도록 목표를 잡아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융합주제 발표는 4월달부터 시작해서 1학기에 4차 시로 진행이 되고 인재반 활동은 5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수학, 과학, 인문, 사회 분야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를 탐구하고자 하는 심화 탐구 활동으로서 어느 정도 해당 분야의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동아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 동아리 및 고3 전용 동아리로 구분되어져서 활동한다는 것이 올해 3학년부의 주요 특징에 해당하겠고, 수시 전형 대비를 위해서 논술반, 면접 연습, 진학 컨설팅 등을 진행합니다. 특히 면접 연습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원이나 면접 대비
사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학교 교사들이 1단계 서류 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3대1 혹은 다대1의 여러 선생님들이 한 번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형식으로 실제 대학에서의 면접과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해서 학생들이 또박또박 잘 말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진학 컨설팅은 담임교사를 우선으로 진행이 됩니다. 필요시 학년에서 지정된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담임교사와 학년부장 혹은 또 동료교사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시 전형 대비는 방과 후 수업 개설 외에도 여러 가지 정규 수업 구성이나 많은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특히 2학기에는 일정 시기부터 학생들에게 충분히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자습 시간을 정규 시간에도 확보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 설명회와 간담회는 여러 대학들을 초청해서 이루어지는 대학교 입학사정관 초청 설명회 혹은 입시 전문가 초청 설명회 또 이미 여러 분야로 군인으로 사관학교 혹은 특정 학과로 이렇게 진출한 선배들을 불러서 해당 분야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설명회와 교사 간담회 등을 연중 수시로 상당히 많은 횟수로 진행을 해왔고 금년에도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런 설명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우선은 학생들의 수요가 우선이므로 학생들에게 최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을 지도해야 되는 선생님들 또한 학부모님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진학지도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가장 중요한 신일고의 진학지도 방향은 수시정시 지도 협의체 구성입니다. 학생 개인별로 어느 대학을 써야 될지, 수시 혹은 정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입시 프로그램, 또 외부 컨설팅, 또 담임교사와의 1대1 면담, 학부모님의 개인적인 인맥을 통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지도를 하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다면 금년에는 담임선생님들이 팀을 이루어서 3개 혹은 4개 반이 한 개의 팀이 되어서 서로 학급 학생들의 지도 방향에 대해서 계획을 발표하고 동료 교사들, 특히 경험이 많은 선배 교사들의 의견을 서로 교류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환경부장 내지는 진학 여러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된 의견을 통해서 학생 개인별로 지도 방향이 설계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설계가 된 학생들의 개인별 지도 방향은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는 수시정시 지도 협의체입니다. 또한 논술 전형에 있어서 학생들이 수시 내신이 낮아서 6논술을 쓴다든지 정시를 할 수 없는데 그냥 논술만 쓰고 과도하게 높여 쓰는 것들을 가급적 지양시키고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 작년에 생명공학과나 일반 대학에 합격했다가 금년에 수능을 다시 보고 정시에 지방의대라도 관련 학생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서 수능에 있어서 1등급, 2등급, 심지어는 3등급까지도 예전에 비해서 현역 학생들이 최저 충족할 수 있는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더더욱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건 논술 전형뿐만이 아니라 일부 교과 전형에서도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년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해야 될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면접 연습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를 통과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으로 지도해주는 형태로 아주 내실 있게 진행되고 상당히 유의미하게 대학별 면접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학종 설계는 생기부의 구성과 내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담임교사, 학년부장, 또 동료교사들이 수시로 생기부 1, 2학년의 기록을 살펴보고 3학년에서 보완할 내용을
상호 협의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학종 역시도 합격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가능한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현재 재학생들에게 적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과 전형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인서울 안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어서 취업이 유망한 학교들이 상당 부분 교과 전형을 통해서 자사고 학생들이라도 합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시에서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하위권 학생들부터 모의고사 성적으로 정시가 만약에 어렵다면 수시에서 일단 많이 합격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강조하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3월, 4월 학년 초부터 학생들의 진학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결과적으로 달성했는지를 평가 점검하는 그런 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수시에 좀 더 성의를 갖고 진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사실상 정시를 염두에 두고서 수시 지원에 너무 많은 힘을 쓰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수시와 정시를 모두 고려하되 적절하게 함으로써 9월 모의고사, 수능까지 이어지는 정시 성적이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학년 초부터 학생 개개인별로 지향해야 되는 명확한 목표점이 어딘지를 학생, 학부모, 담임선생님이 함께 공유하면서 입시를 밟아가는 그러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시를 겪어보지 않으신 학부모님들께는 특별히 화면에 보이는 2025 고3 대입 일정과 입시 캘린더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3월에는 다음 주에 교육청 모의고사를 진행합니다. 큰 화살표와 작은 화살표로 구분해놨는데 큰 분홍색 화살표는 비교적 중요한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적어놓은 것은 정시를 목표로 신경을 써야 될 과정이고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것은 수시를 목표로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 주제 발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5월에는 중간고사와 함께 인재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과거 4월 모의고사라고 했던 것이 교육청 일정에 따라서 5월 달에 금년에 시행이 됩니다. 4월, 5월 사이에 3학년부에서는 신앙 수양회 외에 그 밖에 있었던 다양한 교내 활동, 축제, 행사에서는 고3 학생들을 가급적 배제함으로써 자습 혹은 수업 등으로 입시에 최적화된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6월 달은 중요합니다. 평가원 모의고사는 재수생들도 들어와서 서로 성적, 실력을 겨뤄보는 경쟁시험입니다. 이때 학생들이 정시에서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는지를 점검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담임선생님들과 학생들은 평가원 시험 후에 수시, 정시에 대한 목표를 아마 분명하게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7월에는 기말고사와 함께 교육청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고3은 사실상 여름방학 내내 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자습을 하면서 방학을 보내게 됩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일주일 빠른 8월 12일에 개학을 해서 개학과 동시에 중간고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2학기 중간고사는 1학기 기말고사와 사실상 시험 범위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말은 수시 전형을 두고서 생기부를 마감하는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들은 1학기의 주요 사항들을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대부분 써서 여름방학이 시작하기 전에 마무리를 하고 여름방학에는 보충수업 기간에 면담 내지는 생활기록부를 보완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8월에 개학한 이후에는 수시 생기부에 혹시 미진한 점이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생기부를 마감하게 되고 9월 초에 수시 원서 접수를 대비하여서
수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면담을 집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8월 말부터 9월 초에는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와서 담임선생님과 수시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9월에는 평가원 모의고사가 또 있습니다. 이 시험 역시도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서 6월, 9월 시험과 함께 11월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는 금년에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0월에는 다시 한번 마지막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를 치르고 11월에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11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능을 치르면 그 다음 주에 바로 졸업고사 겸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시 생기부를 마감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12월 초에는 12월 6일 날 수능 성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수능 이후에 졸업고사와 함께 12월 초에도 일정한 기간 동안 학생들 전원 정상 등교를 시키고자 합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점심을 먹고 귀가하게 될 것이고 대략 한 2주에서 3주 정도 12월 달에 학교에 등교하게 될 겁니다. 이 시기에 등교하지 않는 학생들은 결석 처리가 됩니다. 결석 처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 체험학습을 쓰는 경우가 있겠는데 이 역시도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기 때문에 12월 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 등교하는 것으로 학부모님께서도 이해하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수시 결과 발표는 수능 성적 발표에 따라서 최저 조건을 충족했느냐를 두고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2월 13일에 최종적으로 발표가 되는데 사실상 그 전에 수시 합불 결과는 다 발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12월 3주차, 4주차에는 정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와서 담임선생님과 면담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시 결과 발표는 2월 7일이 마지막 발표일로 되어 있어서 빠른 경우에는 1월 말, 또 2월 초에 대부분의 학교가 발표가 나옵니다. 본교 졸업식은 2월 12일입니다. 수능을 생각하면 입시가 몇 달 안 남은 것 같지만 정시 결과 발표까지 사실상 11개월이 남아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께서 함께 협력하여서 입시를 치러 가야 될 것입니다. 화면상에 보면 화살표로 서로 연관성을 두고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이어 놓았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는 6월, 9월 평가원 성적을 고려해서 정시에서 내가 어디까지 합격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서 그거보다는 낮지 않도록 더 좋은 학교에 붙을 수 있도록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 발표에 따라서 수시에서 최저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합불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 성적 역시도 수시 원서 접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9월 모의고사, 11월 모의고사 등은 결국 정시 원서를 어디로 쓸 것인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파란색 화살표로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3학년 담임선생님들은 교무실 남측 3학년부 구역에 모두 모여 앉아 계십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학급, 그 다음에 성함, 아래쪽에 보이는 숫자는 선생님들의 자리 전화번호입니다. 우리 학교 전화번호는 앞자리가 9449이고 뒷자리 세 자리를 누르면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금년도의 입시 목표를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정했습니다. 학생들의 잠재력과 진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대학에서 합격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고3 담임을 오래 하면서 항상 명심하고 있는 것이 졸업식에서 모든 학생들이 어깨를 펴고 웃는 얼굴로 당당하게 자신이 원하던 대학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진학을 목표로 하는 신일고에서 근무하면서 3학년 담임으로서 품었던 제 꿈이었습니다.
올해도 담임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입시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고생하시는 여러 담임선생님들께서 힘을 내셔서 학생들과 함께 최고의 입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3학년부 운영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